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가 벌써 6시 47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의 안석훈 팀장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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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침 시간에 나오시기 쉽지 않으셨죠? 다들 나오시니까요. 네네, 그쵸. 잘 나와야죠. 우리 스태프분들은 더 일찍 나오셔가지고 네. 예,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넓은 아량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심심치 않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 시장 이야기 오늘은 2021년 3분기 어닝 시즌 둘러보기라는 주제를 잡아오셨어요. 네. 음. 주로 저희 국내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이제 네. 빅6라고 해서 시가총액 기준 상 6개 종목 그 실적 전망하고 투자 의견하고 목표 주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중요한 실적인데 그게 그렇죠. 실적이 그때 빅테크 기업들이 10월 말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몰려 지금 있죠. 계속 그 일정까지 제가 캘린더. 그림으로 좀 그렇습니까? 그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하죠. 지금 캘린더부터 보자면 이렇게 보니까 사실 눈에 확 안 들어오는데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될까요? 네, 이 처음에 이제 장표에는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해서 그 어닝 위스퍼스에서 그 발표한 그 캘린더를 제가 네네. 보여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오늘 이제 13일이잖아요. 오늘 네. JP 모건 체이스랑 델타 에어라인스랑 블랙락 흑석동 그 좋은 실적 발표하는 모습 보여줬고, 자 다음으로 이제 팩트셋에서 발표한 자료를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3분기 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8% 정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에서도 거의 뭐 35%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또 레피니티브도 30%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했던 103개 기업을 살펴보면 한 56개는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한 데 반해서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부정적이라서 이 부분은 계속 실적 발표 내용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고, 상대적으로 IT 업종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재나 소재는 원자재,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랑 뭐 반도체 쇼티지 등으로 인해서 좀 생각보다 좋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빅6 실적 발표 일정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오. 가장 먼저 6개 종목 먼저 좀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테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하는 건 다음 주 수요일에 테슬라가 그쵸. 실적을 먼저 10월 발표하고요. 20일. 그리고 25일이 있는 주에 4개 기업이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월요일 날 페이스북 실적 발표하고, 화요일에 이제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하고요. 그리고 28일 목요일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아직 정확하게 날짜가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서 2주에 나올지 아니면 11월 4일에 나올지는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네. 네. 자, 일단 실적이 가장 좋을 걸로 보이는 거는 테슬라가 아무래도 실적이 가장 좋을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상이 네. 되는데, 그거 이제 표로 정리한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6개 종목의 3분기 매출하고 EPS 이제 예상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85억 달러 정도 매출 예상이 되고, EPS는 1.23 정도 돼서 매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EPS는 거의 뭐 7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늘 꾸준하게 한 20% 후반대 성장률 예상하고 있습니다. 44억 달러 매출에 EPS는 2.07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그림에 표기를 해놨는데 가장 좀 숫자가 적게 나온 업체가 이제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이네요. 매출은 111억 6,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서 EPS가 8.96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네네. 이 부분은 이제 공급망 문제가 가장 클 걸로 보이고요. 음. 아무래도 물건을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 직접 자기들이 구매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업체들이 그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제품 뭐라고 할까요? 제작? 그 재고 확보가 쉽지 않은 재고,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없어서. 비용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비용이 다 늘어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대부분 특히나 이제 인건비 상승이 아마 제일 그렇습니다. 클 예. 걸로 보이고요. 직원을 너무 많이 채용한 것 같아요. 최근에 엄청나게 막. 뽑더라고요. 여전히 근데- 또 쇼핑 시즌 대비해서도 뽑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뭐냐면, 이러면 아마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안 좋은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주식을 좀 팔아야 되나? 실적 발표 전에? 네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기준이고,
이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분이 전 그렇죠. 세계.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죠? 일단 넘어설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당장 팔 게 아니고 조금 더 결과를 보시는 게 맞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늘 그 장우석 본부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지만 미국 기업들은 실적 발표 결과를 보고 그렇습니다. 매수냐 매도냐 그걸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또 좋은 실적을 발표할 기업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이제 알파벳이고요. 예. 알파벳이 매출은 63억 달러 해서 전년 동기 대비 3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EPS도 23.26으로 4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제 온라인 광고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또 유튜브 매출도 계속 음.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됨에 따라서 알파벳에 대한 주가 전망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최근에 많이 두드려 맞고 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은 29억 4,400만 달러로 역시 성장률은 37% 정도, 그래서 상당히 높은 비중 차지하고 상장세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EPS도 3.15% 달러로 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모멘텀이 좋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그 내부 노이즈가 이슈로 많죠. 인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보신다면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되는 기업은 테슬라. 역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오. 매출이 13억 4,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EPS도 1.48로 2배 가까이 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95%.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요. 있죠, 최소한 9월부터 지금 계속 주가가 맞아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달 3분기 자동차 판매량 인도 대수도 뭐 기대치를 훨씬 넘는 24만 대 넘어섰고 또 생산도 훨씬 넘어서면서 연간으로 한 90만 대 정도 판매 또는 인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지난주에 그 주주총회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리뷰라도 조금 뒤에 리뷰는 나와. 봤습니다. 보셨죠? 예. 예. 저 실황을 잠깐 봤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투가 아, 일반적인 기업에서 그 CEO들이 얘기하듯이 아주 다르죠. 나긋나긋이 정말요?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일반적인 기업의 형태를 이제 거의 다 띄고 있다. 좋아하시는 거죠? 그럼 많은 다른 그렇죠, 그렇죠.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돌발 할까요? 발언 같은 거 안 하고 뻘짓 안 하고, 네 예상하지 못했던 짓 안 하고, 이제 예상하는 수순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이제. 그쵸. 일론 머스크가 하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근데 모르죠 또 언제 또 맞아요. 그렇죠. 말이 하나 언제. 피고 네. 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따라서- 진중한 그런 네. 모습을 보였어요. 네. 엄중하게도 있고. 깜짝 네,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없는 거를 막 이렇게 약간 과장해서 말하는 투가 있는데 그렇죠. 없는 거는 차분히 답변하고 그냥 넘어가고 기존과는 좀 다른 모습을 그 보였습니다. 작년인가요? 그 상해에서 모 행사 때는 네. 춤을 그렇죠. 춰고 난리 네. 났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춤을 맞아요. 추셔갖고 음. 저게 춤인가 몸부림인가 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사실 쉽게 변하진 않잖아요. 뭔가 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화성인이라는 게 알려져서 그런지. 근데 이제 그 댓글에 올라온 질문인데 네. 왜 넷플릭스가 없냐? 오징어 게임 안 기술주 보신 거냐? 중에서. 우리 팀장님은. 근데 이제 빅시스 빠진 지가 좀 됐죠? 그렇죠. 네, 좀 아무래도 됐습니다. 시가총액에서 좀 네, 좀 밀리고요. 밀려갖고. 넷플릭스는 다음 주 다음 주에. 초에 예. 실적을 발표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실적 뭐 보시면 될 그게 거고. 예전 팡에서 빠진 지가 꽤 됐다. 네, 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졌고 네. 그렇지만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져 있고 그렇죠. 아마도 오징어 게임 때문에 수많은 유료 구독자가 좀 가입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증가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이 있장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3분기 실적에는 그게 반영되기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고 예, 4분기 맞습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에 기대감으로 대한, 아무래도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약간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 뭐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어떨까 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빅6 기업들을 이제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투자 의견을 쭉 정리를 해 볼 텐데 먼저 애플부터 좀 볼까요? 네, 애플은 현재 한 25개 IB에서 네.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투자 의견 정리를 했는데 종합하면 이제 강력 매수로 나오고 있고요. 오, 스트롱 19개 바이. 기관이 이제 바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 6개 기관이 홀드고요. 셀은 없고요. 지금 그래서 향후 3개월 향후 1년 목표 주가 살펴보시면 169.41달러로 네. 현재가 대비 한 20% 정도 업사이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낮은 가격 목표 주가는 140달러로 현재 주가와 거의 비슷하네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근데 근데 이걸 보시기 전에 네. 우리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이비들이
주식 많이 올려놓고 네. 스트롱 발견 제시해놓고 막 네. 팔려고 하는 하려고. 개미를 꼬드기는 어떤 그런 월가도 수는 그러나요? 아니냐. 월가는 그러나요? 사실 네. 그러기에는 시장이 너무 커서 그렇죠. 그리고 기관들이 물량을 내놓게 되면 사실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이 음. 흔들리잖아요. 음. 근데 기관 제가 한 5년 동안 이제 공부를 예, 해온 그렇죠. 예. 봐서는 기관이 그렇게 물건을 터는 경우는 거의 보진 그럼 경우가 거의 없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맞습니까? 네. 이게? 꾸준히 계속 주가도 지금 한 1주, 2주 단위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업사이드로 계속 높여가고 있고 매번 그 계절성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시즈널러티. 시즈널러티가 가장 잘 맞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입니다. 애플. 네, 그래서 9월 달에 신제품을 발표하고 나면 9월 이제 우리 3, 4분기가. 연간 기준으로 3분기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오고 주가도 가장 높을 때 9월에서 10월이 애플의 주가가 가장 높은 시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매수 타이밍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기사가 그 칩 부족 때문에 네. 1000만 대 정도가 맞습니다. 생산이 안 될 것 네, 같다는 또 네. 악재가 나왔는데 그렇죠. 어제는 뭐 초폭 받았습니다만 네. 우리 저기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폰이 지금 뭐 연간 아이폰 13이 네. 9천만 대 정도 맞습니다. 그 목표를 하고 있다는데 1000만 대 정도 좀 줄였다고 예, 하잖아요. 예, 예. 반도체 음. 부족 때문에. 음. 근데 문제는 애플이 뭔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칩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그 공급이 부족한 것 그렇죠. 때문에 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지연이죠. 이연되는 지연? 거니까 그렇죠. 약간의 속도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팬데믹도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사실 3분기에 2분기에 사실 미국 시장이 정점을 찍을 거다 이런 예상이 많이 그렇죠. 나왔는데 7월에 독립한다. 이걸 계속 그렇죠. 이연시키고 있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이게 오히려 연말까지는 미국 경제 회복이 꾸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애플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21개 기관이 투자 의견 내고 있는데 역시 종합화면이 강력 매수이고요. 오. 21개 기관 모두가 바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 이런 기업 진짜 거의 사기캐죠, 사기캐. 마이크로소프트는 근데 뭐 그냥 우리도 느끼잖아요. 네. 항상 없으면은 업무가 안 되죠. 없으면 네. 살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도 안 되고.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음. 상황이라서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종합해 보면 평균이 한 336달러로 현재보다 한 15% 넘게 높게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00달러를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하방으로 봤는데 그게 좀 밑으로 빠지면서 지금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적도 여전히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또 윈도우즈 구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 그 가격도 인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실적은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배당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그 배당 성장주의 하나로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좀 실적 우려가 되고 있는 아마존 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네요. 의견은. 아마존도 아이비들의 의견은 상당히 좋고요. 마찬가지로 32개 아이비들이 투자 의견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바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뭐 보유나 매도 전혀 없고요. 그렇네요. 현재 목표 주가는 평균으로 하면 4,196달러 정도로 최근 주가보다는 30% 가까이 높은 상황이고 대신에 지금 공급망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물건을 많이 재고를 확보해서 많이 팔면 그만큼 매출이 올라올 텐데 없어서 못 파는 그 상황이 지금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4분기 쇼핑 시즌이 곧 이제 곧 시작인데 물건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는 또 보통 미국은 4분기 이제 쇼핑 시즌은 세일 기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세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 미국 소매업체들이 세일 안 해도 팔릴 것 같은데 그냥 물건이 없으니까. 그렇죠. 없어서 못 파니까. 네,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문제는 제품이 없어서 못 파니까 그게 가장 큰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아마존에 대한 예상이 네. 워낙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네. 조금만 잘 나오면은 비트하면 주가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늘 지금 그 아이비들의 의견도 지금 좀 모멘텀이 약하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아마존밖에 없다 이런 의견으로 이렇게 종합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긴 숨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그리고 한 3년 동안에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면 안 되죠. 네. 이제부터는 그
주식 분할 카드를 그러니까요. 한번 분할 네, 모두들 없어야죠. 좀 항상 해야 지금 돼. 실적 발표 때마다 그 네, 얘기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이번에 좀 대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아무 얘기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 지난 분기에는 CEO가 예, 바뀌면서 바뀌었습니다. 주식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겠냐 이야기도 있었는데 국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한국에서만. 네, 이제 서학개미들이 그 바램이 네, 미국까지 분할해라. 전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파벳 구글도 요즘에 사실 좀 지루하죠. 네. 사실 상반기에 거의 60% 가까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다가 관심을 많이 가진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국내 서학개미 분들이 관심 없는 주식 중에 딱 두 개 크게 보면 알파벳하고 페이스북이거든요. 페이스북 진짜 관심 별로 없어요. 매매 별로 안 하시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을 네. 잘 이용 안 하시고 사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젊은 층만 하다 보니까 네, 네. 좀 인지조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20년 2월달에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로 만약 돌아간다 보면 국내에서는 페이스북은 이제는 그닥 굳이 이런 분위기였다가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사실 접속도 늘고 사용자도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 더불어서 최근에 이슈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슈들이 이게 드러나면서 네. 상당히 이제 아픈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일종의 성장통으로 보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시 이제 알파벳으로 돌아오면 6개 종목 중에 테슬라 제외하고는 가장 뚜렷한 실적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 31개 IB들이 다 목표 투자 의견은 바이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해 주셨던 페이스북 볼 텐데 네. 지금 보면 페이스북의 의견은 조금 약간 네, 좀 안 좋은 갈립니다. 것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진짜. 셀도 있어요. 네, 셀도 하나 있고 보유도 5개가 있고요. 그래도 평균 목표 주가 보면 420달러 선에 이르러서 현재 가격보다 역시 30% 정도 높은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보는 시야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주가가 목표 주가가 좀 높은 것으로 보이고 사실 400달러까지 목표 주가가 올라오는 것도 최근의 일이고요. 사실 300달러 선도 좀 높다 싶었는데 쭉 팬데믹 덕분에 올라와서 약간의 그 모멘텀이 약한 상황에서는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번엔 테슬라 의견을 볼 텐데 앞서서 3분기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이제 빨갛게 강조할 만큼 굉장히 네. 좋았는데 의견들은 가장 안 좋아요. 맞습니다. 이게 머스크 효과라고 해야 될지 네.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26개 IB들이 투자 의견을 냈는데 많이 갈리죠. 지금 그쵸. 바이가 12개, 보유가 7개, 셀이 7개. 그러니까 바이보다는 지금 보유와 셀이 더 많은 상황이라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머스크에 따른 어떤 위험, 리스크를 보지 않나 좀 싶고요. 근데 실적으로 올해는 정말 실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으니까 3분기부터는 더욱 그렇고요. 2분기 때 그리고 1분기 때 실적이 호전을 보인 거는 탄소 배출권 때문에 사실 돈을 벌었다고 예, 발표했기 그렇죠. 때문에 가장 컸고요. 또 2분기 때는 또 비트코인 때문에 실적이 좋았다고 발표를 했고 근데 정말 3분기 때는 이제는 진짜 우리 차 팔고도 돈이 남았어 네. 라고 발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정도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것 같고요. 지난주 주주총회 때도 일론 머스크가 자랑스럽게 차량 인도 대수나 실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주 그냥 목소리 좀 힘이 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좀 테슬라는 약간 하더라고요. 3분기가 뭔가 많은 것 같아요. 2019년에도 3분기에 이제 그렇죠. 흑자 전환해가지고 그때부터 흑자 주가가 전환했죠. 올라가기 시작했고 작년에 3분기 뭐 있었나요? 3분기에 차량이 많이 기존보다 많이 팔렸다 있었고 그때도 사실은 탄소 배출권이 그 외부적인 요인이 커서 실적이 일단 플러스로 전환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네, 올해는 진짜로 자동차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고 오히려 경쟁 업체들이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사실 많은 그 서학개인 분들도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뭐 얼마나 더 가겠어요. 뭐 자동차 회사 일뿐이잖아요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그러니까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또는 빅데이터 기업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종의 근데 플랫폼 이게 기업으로. 주가가 조금 최근에 세갖고 네. 일부 반영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들 선행학습을 예, 많이 약간 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진짜 9월하고 10월에 주가가 예, 상당히 많이 좋았어요. 올라왔거든요.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테슬라는 스탠스가 좋은 것 같아요. 차가 잘 만들어지면 네. 내가 얘기했지 많이 판다고 그 다음에 차 못 만들면 야 우리가 지금 차 파는 기업이야?
우리가 그런 기업이 아니야.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이야. 이런 식으로 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위치가 좋다. 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아니 맞는 것 네. 같아요 진짜. 그래서- 코에 가면 꼬걸이, 그러니까 귀에 가면 귀걸이 사업에 되는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네.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해 다양하니까. 가고 있는 거죠. 예. 에너지, 예, 에너지. 데이터, 예. 그리고 자동차. 또 보험도 할 수 있고. 보험도 네. 이제 예. 참 많죠. 주주총회에서 발표하기를 네. 그 지금 텍사스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자동차를 팔면서 자동차 보험을 팔면 이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텍사스에서 먼저 자동차 보험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주마다 그렇죠. 법이 달라서 예, 맞습니다. 다른 주들은 좀 어렵대요. 여러 가지 조건 맞추는데 음. 근데 이제 텍사스부터 시작을 하겠다 해서 이제 또 보험 매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전체 투자 규모가 한 100조 좀 넘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한 12조 넘게가 맞죠. 테슬라라고 네. 해요. 그리고 지난달 9월 기준으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네. S&P 500의 거래 금액 미국에서 네. 쭉 뽑아봤는데 1위가 역시 테슬라예요. 미국도 오. 전체로 총을 했는데 그 금액의 거의 8%가 서학개미였어요. 한국. 그래요. 대박,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나라 음. 대단하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빗게 갈 수 없는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설명하신 기업 중에서 유심히 봐야 될 종목 하나만 꼽자면 이 추천이 유심히 봐야 아닙니다. 될 유심히 종목. 봐야 될 종목. 예. 아, 유심히 봐야 돼. 네. 보라는 거죠. 네, 보라는 네, 거죠. 유심히 봐야 될 종목은 알파벳. 알파벳.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벳이 최근에 쉽게 유튜브 살 수 때문에 있는 좋아지고 종목은 있는 아닌데. 그런 모습 네,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 주가 빠지면서 같이 좀 빠졌는데요. 그렇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6개 기업 중에 주가가 상승한 기업은 알파벳하고 제 기억으로 테슬라 정도였거든요. 예, 맞아요. 나머지는 맞아요. 실적 발표하고 다 빠졌어요. 빠졌죠. 네, 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별로 좋지 음, 않았습니다. 음, 특히 아마존닷컴은 실적 발표하고 5%인가 빠져서 그때 난리가 났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매출도 잘 나오고 EPS도 좋은데 왜 빠지냐. 근데 여전히 이제 올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 발표 때 실적만 보지 마시고 가이던스까지 꼭 확인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가는 올라와 있고 향후에 경기 모멘텀까지 확인을 하셔야 펀더멘탈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을 확인해야만 주가 이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빅6 기업들의 실적,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의 안석훈 팀장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이항현 교수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현재도 계속해서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이 옆에 지나다니고 계세요. 여기는 바로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은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이항현 교수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